자, 여러분들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의 최유은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5%의 상승 흐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관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문현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번 주에 FOMC가 있죠. 회의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나온 다음이 어떻게 변할까 이 문제인데 사실 FOMC에서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바뀌었었고 그리고 테이퍼링도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11월에 바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50억 달러씩 줄이자였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300억 달러씩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금리 올릴 필요가 내년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내년에 금리를 한 차례 이상 올려야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이 한 해 동안 수십 번 바뀌고 있는 게 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도 역시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와 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 달래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모습은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과 그리고 현물,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1월 9일까지와 그리고 3월 9일까지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루의 수급만 보고 상승으로 쭉쭉 올라가고 베팅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안개가 좀 껴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도 조금 안 좋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제 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헝다 그룹 리스크가 또 얼마나 커지게 될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 거기다가 금리 인상 이슈까지 딱 더해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론상 그러니까 경제 이론 모델이죠. 그 경제 이론적으로만 딱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내용은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내일부터 해서 일주일 내도록 한 달 내도록 폭락입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2, 3년 동안 침체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침체기가 설마 올까 싶기도 하고 증시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싶었는데 멀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침체기로 2년 동안 하락세를 만들었어요. 그 하락을 했던 그 장세에서도 수익은 낼 수 있었고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지금 올라온 기업들을 잡으신 분들은요. 그 당시에 물리셨던 분들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2017년에 바이오 물리셨던 분들 지금 탈출하고 있는 것도 겨우겨우 버겁게 탈출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2017년, 18년에 반도체 물렸던 분들 지금 역시나 겨우겨우 탈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왔고 핫한 기업을 잡아서 여러분들께서 손실이 나고 있거나 그거를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가져가는데 부담이 될 거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지 마라 라는 뜻은 아니고요. 역시나 지금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지금까지 핫하지 않은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안 올라가면 무조건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성장을 했지만 주가가 안 올라간 기업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잡아놓으면 하락장에서도 전혀 문제는 별로 없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그리고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기업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잡아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올라온 기업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수가 내려갈 때 무서우니까 제가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문현진 저거 나빠 저거 방송에 나와서 개인이 다 죽으라고 내려간다 그렇게 기우제를 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려 계시면 안 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상황을 탓해야지 저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떨어지라고 한다고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증시에 올라왔던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복구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약간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는 상승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본전이 나왔다든지 또는 수익권에 도달했다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지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마련하셔가지고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려있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매수 자금을 빨리 현명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결국 계좌 밖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적금을 깬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했던 목적 자금들을 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상승을 뭐 상승 나오니까 좋다, 뭐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증권사랑 뭐 경제방송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환호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다시 간다, 3,500 간다라는 장밋빛 희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왜 그렇게 축배를 들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좋다고 하고 모두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나오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현금화를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지 않은지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대한통운의 18만 9천 원이요. 18만 9천 원.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55%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일단 18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꽤 많이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좀 마음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 멘토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이제 일단 이분의 계좌 상태, 그러니까 55%의 비중을 이렇게 18만 9천 원에 샀다라는 것은 사실은 뚜렷한 해답을 제가 제시해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2,400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약 50% 성장인 거죠. 3,500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택배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택배를 많이 시키지 뭐 이렇게 장을 보러 가거나 또는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런 일들을 조금 줄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 사업 쪽은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위에서 비싸게 많이 사버리게 되면요, 그거는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고랑 상관없이 나는 손실 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실적이 좋고 회사가 좋은데 나는 일단 손실 나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딱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위쪽에 올라올 때 비중이 많아질 게 아니라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50% 비중을 잡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고가에 잡았다 할지언정 10% 비중만 잡았다면 지금 어때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50%까지 비중을 늘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을 것이고 좋은 기업을 가지고 가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제가 말하는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게 기업을 잘 잡고 안 잡고보다 중요한 게,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게 나의 비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뿐인 거지 기업은 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단순히 주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치에 따라서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결국 본전 찾는데 세월을 조금 이렇게 소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부터 모아간다면 전혀 나쁜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남들은 수익 날 때 나는 본전 찾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매수가와 나의 비중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출마를 하면 그게 어떨까요?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55%의 비중이 많잖아요, 이미. 그죠? 네, 네. 근데 너무-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린다면요, 더 괴로워요. 네. 비중을 잘못 엎질러진 거를 일단은 내가 첫 단추 잘못 엎질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남들 수익 날 때 난 본전 찾자.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더 네. 늘리시는 거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더 늘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만약에 이상 급락이 나온다든지 반대매매 장세가 나와가지고 지수가 뭐 2,500, 2,400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충격적으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10만 원이나 8만 원까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그대로,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저로의 찬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장세가 아니라 화끈하게 떨어질 때가 맞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충격을 받고 10만 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나 지금은 그냥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네, 기다리면 이거는 본전 근처까지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충분히 참고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부광약품 25,500원에 10%입니다. 25,500원에 10%. 부광약품 이 종목도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멘토님, 지금 현재가가 13,000원대거든요.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전문가들이라든지 다른 방송사에서 이 부광약품을 상담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지켜봐라. 또는 손절해라라는 전략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 떨어지면 그게 기회인 거지. 뭐 세상에 기회가 뭐 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격이 싼 걸 잡았을 때 기회죠. 우리가 재수, 횡재 이런 게 뭐 할인 행사 했는데 나한테 딱 특별한 할인 행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광약품도 지금 떨어진 것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는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뭐 신약 신청이 좀 잘 안 됐다든지 신약 뭐 개발해서 뭔가 조금 삐그러졌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었을 때 떨어집니다. 또는 재료가 소멸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급락 이후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떨어질 거면 떨어지지 요즘에 보면 13,000원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죠? 시청자님도 그건 느끼고 계시죠? 예, 예. 아니 떨어질 거면 야 네가 그래 안 좋으면은 5,000원까지 떨어져라. 3,000원까지 떨어져라. 근데 13,000원에서 뭐 하냐 싶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가장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움직이는 가장 기본 원리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양이 많았을 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그만큼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저 추가 매수. 그러니까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시청자님도 그 대열에 맞춰가지고 공포를 이겨내고 여기서는 저는 매수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15,000원대, 16,000원대까지만 낮춰놓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1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손실을 뭐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본전 근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13,000원, 13,150원 진행 중인데 요 이하에서는 천천히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20%까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그때 예. 나오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 예. 본전에서 예.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예, 전략을 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그렇다면 매수가랑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네, 24,000원에 14%요. 네, 알겠습니다.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좀 하락 구간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엮였을 때 현대로템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남북 경협 관련주에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철도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첫 번째로 금강산이 될 거고, 두 번째 뭐 개성공단이 될 거고,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한다 하면은 부산부터 해서 저기 유럽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횡단이거든요. 그럼 철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 공동 뭐 철도 조사단 이런 것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대로템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회사가 잘 보시면은 2017년, 18년 뭐 이럴 때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2019년에도 2,700억대 적자가 났는데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800억 흑자가 나고요. 이번에도 또 흑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전환,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이슈가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왜 못 올라갔을까? 과거에 2018년도에 역시나 남북 경협주로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시 또 이렇게 빠져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급등을 하고 나면은 자기 가치보다 더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은요, 지금 당장에 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올라가는 도중에 내려간, 약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잠깐 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 역시나 남북경협 이야기는 아마 뭐 대선 전에 한 번쯤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볼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굳이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정쩡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내려갔을 때 12,000원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 지금은 21,000원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면은 더 매수하기 더 좋은데, 굳이 여기 어정쩡한 자리에서 내가 괜히 24,000원에 사가지고 물렸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18,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네네네. 거예요, 저기까지. 그래서 저기까지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면 저기서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8,000원 정도쯤 왔을 땐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본전 찾는 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로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삼천리 자전거요. 삼천리 자전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00원에 30%요. 1,700원에 30%.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 사실 6월이었나요? 뭐 15,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좀 9,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기업이에요. 맞아요, 뭐 네. 코로나 마스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뭐 방역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거 운동 어디서 하겠냐, 그냥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겠지. 그러니까 자전거 많이 팔릴 거야. 그러고 오토바이 많이 팔릴 거야. 뭐 이륜차 많이 팔릴 거야. 뭐 요런 느낌 때문에 뭐 예전에 그 KR 모터스부터 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막 여행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자전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또 봄 되면은 자전거 또 많이 탈 거라고 해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거나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 지금 실내 운동하는 거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골프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상담 내용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네. 첫 상담 때 제가 제일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비중이었어요. 예, 비중이 많으면요, 뭐가 안 되냐면은 밑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뭔가 몸이 무거우면 우리가 움직이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몸이 가벼우면은 뭔가 활동적이게 바뀌고 뭐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몸이 무거워지면 좀 막 힘들어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비중이 30%면요, 적은 비중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좀 적당하다라고 말할 비중은요, 이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적당하다라고 말할 비중은 15% 네.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딱 적당한 비중인데 지금 30%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아,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멈춰주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 해서 쳤을 때 위쪽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기로 했잖아요, 10월 20일에. 네네. 저런 것처럼 한번 튀어오를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중부터 줄여버리세요. 아, 네.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죠? 15%요. 예, 그 정도까지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가 떨어지든 어쨌든 나는 15%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어때요? 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워지면서 편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혹여나 여기 7,0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간다고 한들, 회사를 보니까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기업인데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사기 위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당장에 만약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쭉쭉 빠져서 5,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비중이 30%인데 어떻게 해요? 60%까지 비중 늘려야 되는데. 아, 네. 너무 부담이죠, 그건. 그죠?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기다리시면은 큰 문제 없다면은 아마 11,000원 정도, 한 5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그냥 흐름상 올라와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비중을 절반 정도라든지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하셔가지고 줄여놓고, 그래 놓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남은 비중으로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 만약에 네. 안 올라오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저점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냥 부담 네. 갖지 마시고 절반만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또 다음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네, 다이스 앤디요. 네, 그렇다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0,000원에 25%요. 10,000원에 25%. 일단 오늘 시장에서 5% 정도 빠지면서 현재 구간에서 9,8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아, 자이에스앤디인가요? 네. 종목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제 네. 방금 봤습니다. 일단 자이에스앤디를 10,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거 뭐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다가 이제 본전 겨우 찾으려고 했던 타이밍이었는데 안 찾으신 거네요? 네,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밀려버리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그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면 파세요. 아, 예, 그거를 자꾸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담을 하고 괴로워하고 물리고 좋은 기회 다 날리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올랐다가 안 가면 안 간다는 신호인데 그걸 왜 들고 있습니까? 팔면 되죠. 근데 팔고 나면 올라갈까 봐 또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면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돈에 놀아나면 안 되고 시세에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이렇게 어제 올라왔을 때 그냥 내가 얘가 더 가든 말든 난 좀 팔겠다라고 했을 때 매도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 힘든 건 그냥 내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잘 어루만지고 다스릴 줄 안다면 올라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힘든 거지. 돈 못 벌었으면 다음에 벌면 되잖아요.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휘둘리면 아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지금 아씨 손실 나고 있고 이거 이제 팔려고 하니까 억울해 죽겠네. 계속 이렇게 되면서 하루하루 그냥 현재 시세만 보면서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렇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밀려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에이 난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9,700원이 밀리면 나는 그냥 막 한 절반 이상 그냥 손절해버려야 한다. 화끈하게 정리하려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아, 난 그래도 아쉬우니까 에이 얘가 9,000원까지 내려가든 8,000원까지 내려가든 그냥 들고 가볼란다 하면은 화끈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매매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그게 없기 때문에 3, 4개월 동안 본전 탈출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가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제시해드릴게 9,700원 밀리면은 비중 절반 줄이라고 전략을 드려볼 건데 이거는 저의 기준인 거지 시청자님이 그 기준이 마음에 든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만날 때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까지 안 오면 어때요? 니 딱 30분만 더 기다리고 안 가면 나 간다라고 했을 때 걔를 생각한 겁니까? 내를 생각한 겁니까? 걔를 생각해서 30분 더 준 게 아니라 내가 30분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지금 정하세요. 저는 9,700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9,700원 밀리면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회사는 IoT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사물 인터넷 요즘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체질 개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엮여서 올라오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9,700원이 밀리지 않는다면 아마 11,000원까지는 흐름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을 때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서는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뭐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린다면은 손절 기준을 9,700원을 정하시든 아니면 스스로의 손절 기준 정해놓고 대응을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은 근데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세요. 네, 스스로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손절가, 목표가 분명히 정하고 가자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현재 멘토님의 또 이 강연회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또 이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죠? 목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요일을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목요일에 있고요. 오후 8시에 준비를 했고요. 네.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있을지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번에 오신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과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거 이번 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겠다. 아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제가 하나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쉽게 가르친다. 전국에서 아마 제일 쉽게 그런 거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게 된다면 그거 쏙쏙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현진 멘토님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또 이제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튜브 상담은요. 허벌나님의 이 종목인데 YMC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를 가지고 가고 계신데 제대로 물렸습니다. 포기하고 손절을 해야 할까요? 지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LCD에서 올레드로 가면서 이제 조금 뭔가 주가가 반등할까 했는데 그런 기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은 사실 제가 작년 초 중반쯤에 LG 디스플레이 사야 된다. 디스플레이 체질 개선하지 않았느냐. LCD 버리고 OLED 갔다. 그러니까 작년 초 중반에 디스플레이 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OLED 쪽, 그러니까 LED 쪽도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LCD를 포기한 게 중국이 자꾸 싼값으로 때려버리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에이 더럽다 너희 해먹으라고 LED로 갔는데 네. LED도 더럽다 너희 해먹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 정쟁과 정말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지금 굉장히 버거운 상태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디스플레이 투자하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장기간 투자 한번 해보겠다. 옛날에 우리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가 지금이야 급등돼 있고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당시에 투자하셨던 그러니까 4, 5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진짜 고통 속의 나날들이었거든요. 지금 OLED가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양 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버겁고 지금 당장에 조금 고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산업들은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큰 호재가 나오질 않는다면 계속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고통 속의 나날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뚜렷한 뾰족한 수는 없기 때문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적당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어디서 멈추는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는 한 6,000원 정도 자리가 저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위쪽에서 박스권으로 만들었던 8,000원에서 9,000원 자리가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는 6,000원대에서 자리 잡는다 생각하고 저기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장기 투자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싫다면은 지금 여기서 8,000원 이상 한번 뛰어 올라와 준다면 일시적으로 뛰어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빨리 줄이시고 나오는 게 시간을 좀 아끼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두 번째 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님의 종목인데요. 휴림 로봇을 매수를 하셨는데 916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2%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오늘 급등했는데 매수가에 못 미칩니다.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 또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금 바로 팝니다. 저는 급등 나오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을 하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좀 반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매수를 생각 없이 하고 매도를 생각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야지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팔지? 이거 지금 팔아야 돼, 사야 돼, 어찌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네. 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이거 살까 말까? 어떡하? 이거 어떤 기업이지? 이게 괜찮은가? 사고 난 다음에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힘든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매수는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적자가 엄청 나고 있고요. 로봇 산업 좋은 건 맞는데 제가 휴림 로봇 올라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자 기업 사지 마세요. 얘들 적자입니다. 로봇 산업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수십 번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기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 없이 산 거죠. 로봇이니까 대충. 그러니까 사놓고 지금 어때요? 지금 팔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로봇 산업 지금 삼성전자가 뛰어든다고 하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어쩌까?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올라와서 매도하시고 나오는 겁니다. 왜?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은 생각 없이 마무리 짓고 다음 매매를 생각 있게 매수를 하시고 생각 있게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또 유튜브 상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님의 종목인데요. 빙그레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6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은 5%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 시점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얘도 식음료 파트 쪽이에요. 저는 식음료 파트가 내년에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올해 안 갔던 기업은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사이클이 도래가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휴대폰도 다 들고 있고 TV도 다 들고 있고 컴퓨터 다 들고 있고 차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교체 시장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파트,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사람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쏠리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약간 외면받는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면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리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5% 또 늘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4만 원쯤에서 20%까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저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렸을 때 유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가격이 떨어진다, 겁먹을 거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현금 여유가 있다면 5% 정도 더 사셔가지고 10% 비중 맞춰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4만 5천 원 이하로 일시적인 충격으로 또 떨어진다면 저는 저기서 20%에서 30%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5천 원이고요. 한 40%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5천 원에 현재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4만 1,55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멘토님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대형주 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런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아예 소외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있고 남북 경협 테마로 이렇게 한때 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테마가 지금 당장은 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쯤 되면 제 생각에는 대선 좀 선전용으로 약간 표를 이렇게 표심을 움직이는 용도로서 남북 경협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한번 해볼 때 역시나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그런 재료로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가치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나쁜 기업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엘리베이죠. 엘리베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부터 해서 뭐 건설 많이 하겠다, 지금 아파트 많이 지어 올리겠다, 공급 늘리겠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뭐 엘리베이터 산업들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당장에 남북 경협으로 이렇게 약간 움직였던 그 테마 때문에 지금은 과하게 떨어진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는 과한 매도 구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리만 조금 잡혀준다면은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청자님의 비중이에요. 뭐 시청자의 비중이 좀 작았으면 추가 매수하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중이 40%나 들어가 있으니까 남들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중은 올라갈 때 가볍게 등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먹을 거 먹고 물도 마시고 하면은 가방이 점점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올라갈수록 가벼워지고 내려갈수록 무거워져야 돼요. 내려올 때는 또 쓰레기도 좀 주워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겁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볍고 내려갈 때 무겁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위에서부터 무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지금 버겁죠.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현금 여유가 좀 많다 하신다면 사실은 뭐 3만 5천 원까지 좀 여유를 가져가 보면서 기다리셨다가 3만 5천 원대 비중을 뭐 한 80%에서 100%까지 늘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는 시청자님의 확신이 필요해요. 추가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엘리베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비중은 더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네. 그러려면은 이왕이면 떨어지고 있는 자리 또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리,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 추가 매수 하려면 참다가 또 못 참겠으면 손 한 대 딱 치고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허벅지 때리고 참고 안 되면 뺨을 때려 참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많이 참아야 돼요. 지금 하셔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만 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빠져주면 땡큐죠.
예. 감사합니다. 저 3만 원까지 빠지면은 사실은 차 팔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정도 그래, 빠지면은 뭐 돈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죠.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땡큐다 생각하시고 떨어질까 안 질까는 지켜봅시다. 네. 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겁내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네, 한 3만 원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 그렇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미 네. 이겼습니다. 이미 현대 엘리베이라는 이 기업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겁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을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다날 어떻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500원에 50%요. 15,500원에 50%. 일단은 수익권이시네요. 예, 예. 우리 또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날. 다날은요,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사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전화 걸면요, 다 상담하기 싫어하는 종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간 기업을 상담하는 게요,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팔아라고 했는데 더 가면요, 천하의 쌍욕을 먹어요. 온갖 전국에 있는 온갖 욕을 다 먹어요. 제가 팔아라고 했는데 더 갔어. 저 실력도 없는 게 나와가지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팔아라 말을 못해요 이거를. 네, 근데 네. 또 가져가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가져가랬어. 그러니까 급등 나와서 올라와 있는 기업은 보통 남탓하기 위해 상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생각을 기업 같은 해요. 경우에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14,000원대였거든요. 아, 그럼요. 거기서 팔아라는 전문가가 있으면 지금 뭐 완전 역적이 되어 있어요. 뭐 완전히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을 사실 상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미 안티가 많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다날 같은 경우는요, 더 갈지 안 갈지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날은 이미 좋다란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전자결제 관련주로, 그죠? 이미 좋은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6,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을까 안 좋을까는요, 지금 사람들의 그 매수세,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있을까 없을까를 맞추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한 건요, 제가요.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요? 제가요, 6,000원대 샀다가 네. 10,000원에서부터 15,000원 사이에 다 50%를 팔았거든요. 잘했네요. 근데 또 그래갖고 들어가신 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왜 안 그랬냐면 빠지니까는 맞아요. 다시 대부분 다 재밌었거든요. 수익을 내놓고도 더 갈 것 같으니까 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영화 같은데 타짜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돈 딸 때 돈 따네? 한 번 더 해볼까? 한 판만 더 해볼까? 한 판만 더 해볼까? 하다가 마지막 판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왕창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네.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스토리가 좀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주식도 그래요. 수익이 났네.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까? 더 갈 것 같은데 사볼까? 더 갈 것 같은데 사볼까? 하다가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답도 없어져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딱 적당히 절제하고 나올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배울 때 음주와 같다라고 배웠거든요. 술도 마실 때는 한 잔만 더 먹어볼까? 한 병만 더 먹을까 싶지만 어느 순간 필름 끊기고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절제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주식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욕심이고 그 음주처럼 취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에 취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집안 사람, 가족들도 못 말려요.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지금 여기서 저는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가 더 가면은 19,000원, 20,000원에서 매도하셔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빠졌을 때 들고 갈 이유가 없고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네, 스스로가 지금 절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취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19,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것은 좋아 보이나, 본전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내가 지금 팔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전에서는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그냥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적재가는 얼마 볼까요? 다시 한번 매도 의견 드릴게요. 지금 절반 네.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어떤 기업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텍스토, 네, 어떤 기업이요? 텍스토. 그러면은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4만 원 10%요.
아, 네.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 전에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가 방금 단알 상담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겁니다. 네, 이런 고점 매매가 단점이 그래요. 이 손절 자리를 정해놓고 단기 대응을 못 하신다면 물리게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고점 자리에 물려서 전화 오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뭐 유튜브라든지 경제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단타 대응, 기술적 반등, 기술적 대응, 뭐 차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시게 되면은 아, 큰일 났다. 아, 이거는 그죠. 답도 없다. 망했다. 어떡하지? 아, 이거 내가 지금 댁으로 찾아가서 내가 진짜 매도를 그냥 버튼 눌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이런 자리들은 우리 전문가들도 뭐 증권사에 있는 뭐 펀드 매니저들도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주가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우리 고무공 중에서 탱탱볼 있는데 탱탱볼 아세요? 몰라요. 그 고무공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공 있잖아요, 공. 예. 예, 고무공을 이렇게 딱 던지면은 어디로 튈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잘라서 지우개도 잘라서 이렇게 딱 하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예.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땅에 띄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튈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예. 지금 이런 자리가 그래요. 덱스터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로 튈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 어디까지 올라오겠지, 어디까지 빠지겠지 이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지면 손절해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오면은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자기만의 어떤 약속과 기준이 필요한 자리예요. 예. 그래서 덱스터와 같은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우리 초보자분들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시거나 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또는 내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한다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런 종목에 이미 들어가 계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여기서 약간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는 거.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한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와 줄 텐데 지금 컨텐츠 관련주 쪽이 다시 올라갈지는 좀 기다려봐야 돼요. 컨텐츠 관련주가 올라가려면 아마 지수가 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자리고 이거는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모니터 앞에 있으면서 빠지면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다가 빠지면 정리해야 되고 우리 왜 낚시할 때 찌 보고 가만히 있잖아요. 더 빠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우리 낚시할 때 찌 보고 있잖아요. 낚시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낚시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주변에. 예, 예. 그러면 찌를 보고 있지 그 찌가 언제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 들어갈 때까지 잡는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빠질 수도 있고요. 충분히 저거는 막 2만 원, 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3만 원 버텨진다면 반등 나올 때 반등 시 그냥 3만 5천 원이든 4만 원이든 그냥 손실 내더라도 좀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 거고요. 3만 원 무너지면 들고 가지 말자. 그냥 바로 손실 내서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3만 원 이하에서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님의 또 이 종목인데요. 세방에 대해서 또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시점을 문의드립니다. 현금 보유 90%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현금 보유 90%가 가장 부러운 일단 시점이고 세방 같은 경우에 현재 좀 그 가격이 11,650원대입니다. 지금 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안 샀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예 일단 네. 네, 뭐 이분은 세방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방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세방이 증권가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경제방송에 자주 언급되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끼가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끼가 있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요 종목 발굴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엔터사 사장이 되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엔터사 사장이면은 조용히 그냥 묵묵히 있는 그런 친구를 내가 나중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데뷔를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끼가 있는 친구를 우리가 이분은 뭔가 좀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정말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스카우트를 하는 거거든요. 세방이 지금 별로 끼가 없는 기업인데 이거를 굳이 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데 굳이 이렇게 낭비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세방을 매수 의견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세방 매수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한 가지 기업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원임의 이 종목인데 오스코텍 3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7%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봄부터 물려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조금씩 오르는데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채팅방에 남겨주셨거든요. 멘토님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좀 최근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저는 수급 보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개인이 개미인지 아니면 큰 손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스코텍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시청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보유 한번 해보시거나 팔거나 하겠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도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서 물려 계신다면 지금이 탈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좋은 기업 아닙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막 팔락팔락 뛰고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고 한 건 있어도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빵빵 치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흐름이 끊겨버린다면 저는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끊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36,000원 밀릴 때가 끊기는 것 같고요. 거기가 지켜진다면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본전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문현진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이쪽으로 삼성전자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래를 이끌어갈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낙점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로봇주들이 오르는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으로 강력하게 지금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이고요.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1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셀바스 AI는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메타버스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 14% 강한 시세를 연출하면서 11,1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어제 또 900명대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도 86%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요.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음압병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개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니아인데요. 다음 주 안에 오미크론 등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 12%에 가까운 시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6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또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또 보안주들이 장중에 올랐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또 전 세계 인터넷 서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파치 로그4j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안고 장중에 강하게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에서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58%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도 15%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3,2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둔화가 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훈풍을 안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많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2% 오르면서 3018선.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만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10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챔쇼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